자, 3. 기압과 바람에서 이제 두 번째 바람인데요. 기압과 바람에서는 바람까지 합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그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서 이제 날씨를 알아보는데요. 왜냐면 앞에 이제 우리가 공기, 물 뭐 이런 거 다 얘기하고 구름도 얘기하고 이제 바람 부는 것까지 얘기했으니까 이거 전체를 모아서 우리 일상의 날씨 그리고 뭐 연간 날씨 그리고 나중에 기후 변화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날씨와 기후의 차이는 날씨는 매일매일의 어떤 변화, 짧은 기간의 변화를 이야기한다면 기후는 중장기적인 변화를 이야기할 때 기후라고 얘기하죠. 뭐 우리나라가 잠깐 그 4월에 뭐 꽃샘추위가 왔다 간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무슨 한대 지역 이렇게 얘기하진 않죠. 한대 기후다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후는 좀 중장기적인 거, 날씨는 좀 짧은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뭐 너는 왜 이렇게 변덕스럽니? 기후가 변덕스럽니? 이러면 안 되죠. 네 얼굴 날씨는 왜 이렇게 변덕스럽니? 요거는 말이 되겠죠. 자, 어쨌든 바람으로 들어갈게요. 바람이 근데 사실은 뭐 고등학교에 가가지고 지구과학을 좀 더 배우거나 한다면 혹은 여러분이 기상청에 들어간다면 바람 되게 어렵거든요. 유체여가지고. 근데 여기서는 좀 짤막한 내용으로 원리만 짚어보고 넘어가는 수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쉽게 넘어가는 친구들은 쉽게 넘어가고 어려운 사람들은 그러니까 재밌게 하고 싶은 사람들은 좀 뭐랄까 궁금함이 많은 그런 단원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니까 기압 실험을 다들 너무 깜찍하게 했던데, 네, 그 영상 보면서 선생님이 되게 즐거웠어요. 네, 바람에서도 좀 재밌는 실험을 여러분이 개발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이벤트를 걸까 봐요. 자, 핵심 개념은 네,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슨 그 풍들의 이름이 나오죠. 바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네, 바람이 있고 이거 바람 풍자는 아시죠? 네, 해륙풍. 그러면 바다 해자에 육지할 때 육자에 풍이니까 바다와 육지에서 부는 바람. 계절풍은 아마도 계절에 따라서 달리 부는 바람을 이야기할 겁니다. 자, 학습 목표는 바람이 부는 원리를 설명할 수 있고 이 해륙풍과 계절풍의 원리 그리고 이들의 차이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애니메이션 보니까 윈드서핑을 하고 있죠. 윈드서핑의 원리는 뭘까요? 여기 이게 원리겠죠, 이게. 네, 이게 원리겠죠. 돛이 있잖아요. 네, 돛을 밀어주는 바람이 있기 때문이겠죠. 뭐 그러니까 윈드죠, 윈드 서핑. 그냥 서핑은 그 파도 따라가는 거고, 그죠? 이거보다 진짜 멋있는 건 뭐냐면, 스카이 다이빙 하는 사람들 중에 스카이 다이빙 이렇게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서 보드를 타요. 근데 하늘에도 공기도 유체이기 때문에 보드를 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층을 타고 그 다음 층을 타고 그 다음 층을 타면서 막 내려오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유튜브에 선생님이 찾아봤는데 선생님은 알아들을 수 있지만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영어로 해놔가지고 여러분한테 번역본을 달아줄 만한 시간은 없어서 일단 스킵했습니다. 다음에 학교 왔을 때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윈드서핑 보드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까닭은 네, 그냥 이거는 바람의 힘을 이용했다 이렇게만 적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책에 바람의 힘을 이용한다. 자, 바람이란 두 지점 사이에서 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수평 방향의 흐름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책에다가 이거는 이제 책만 적으세요. 책의 줄긋기. 자, 수평 방향으로 흐르는데 이거 물하고 똑같거든요. 즉 만약에 어느 한쪽이 기압 혹은 고수압 그러니까 고압이라면 고압에서 저압으로 이동해서 결국은 평평해지는 거 그러니까 수평해지고 싶은 거 그것을 바람이라고 하죠. 이때 이제 여기에 사람이 서 있으면 여기서는 만약에 이쪽이 서쪽이고 이쪽이 동쪽이라 그러면 서풍이 분다고 얘기하겠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뭐 여기 하늘을 날아가는 어떤 새가 있다. 새 안 같네요. 어쨌든 새가 있다. 그러면 이 새가 느끼기에는 이렇게 바람이 불지 않고 이렇게 반대로 불겠죠. 얘는 동풍이라고 느낄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은 어느 거를 바람이라고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어느 게 바람이에요? 네. 기준은요. 이제 공기는 지금 대류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만 보면 그쵸? 공기가 대류하기 때문에 이렇게 뱅글뱅글뱅글 돌잖아요. 근데 이렇게 뱅글뱅글 돌고 있으면 볼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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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인다 그러면 이거는 이게 A, 이게 B, 이게 C, 이게 D다. 그러면 요것만 옆에 왼쪽 옆에다가 76페이지 왼쪽 옆에다가 요거 필기해 두시죠. 어느 것을 A에서 D 중 어느 것을 통상 일상적으로 바람이라고 할까? 어느 거예요? 네. A를 바람이라고 하죠. 얘가 바람이에요. 자, 왜냐하면 B하고 D가 안 되는 이유는 이건 수직 방향이기 때문이죠. 수직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라서 B하고 D는 안 되고 C는 왜 안 되느냐 하면 우리가 통상이란 말을 했는데요. 그 통상 일반적으로 바람은 지표에서 부는 거예요. 지표 가까이 지상 지표에서의 움직임 이니까 A고 그 다음에 기상청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일하게 되거나 상층에서 부는 공기 뭐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뭐 파일럿이 된다거나 아니면 예 그런 식으로 뭔가 위쪽 공기하고 관련된 일을 하신다 그러면 그 지상풍이 아니라 이거는 상층 바람이라고 따로 말을 해요. 상층 바람. 그래서 아예 상층 일기도가 따로 있어요. 상층 일기도는 기압에 따라서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지만 아래쪽이 거의 1기압이잖아요. 그러면 이 1기압보다는 위에 있는 게 기압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이쪽이 당연히 기압이 낮겠죠. 그럼 더 올라가면 더 낮겠죠. 그래서 뭐 1013 헥토파스칼 면에 대한 일기도 그 다음에 여기 500 헥토파스칼에 대한 일기도 이렇게 상층 일기도가 따로 있어요. 이렇게 따로 있을 정도로 위쪽의 바람이 사실은 아래쪽의 바람에 대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바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지표에서의 움직임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A가 바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느 게 더 셀까요? 위랑 아래랑? 어느 게 더 셀까요? 그러니까 질문이에요. 질문. A와 C 중 어느 것이 평균적으로 더 빠를까? 평균적으로 어느 게 더 빠를까요? 그쵸. 이거는 뭐랑 같이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마찰력하고 관계가 있을 거예요. 여기는 마찰이 어쨌든 땅이니까 마찰이 있겠죠. 여기는 거의 걸리는 게 없죠. 그럼 어느 게 더 빠를까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고 노트에 필기해서 같이 요거랑 둘 다 필기해 보세요. 필기해서 답을 주세요. 넘어갈게요. 자, 기압 차이는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 해가지고 이제 실험을 하는데요. 기압 차이가 발생하는 까닭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스탠드, 뭐 스타이로폼판, 종이봉투 2개, 실, 적외선 가열장치, 보안경 뭐 이렇게 있는데 종이봉투 2개를 비슷한 크기로 만들어가지고 입구를 실로 묶고요. 그 다음에 2개를 달아 여기다가 그리고 가운데 뭔가 이제 물론 집에는 스탠드 같은 건 없죠. 그렇지만 이제 요거를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요런 걸 했는데 집에 선생님은 이거 있거든요. 어깨가 너무 자주 아파가지고 오늘도 부항 뜨고 왔는데 적외선 가열장치 그러니까 그 조사기 있잖아요. 적외선 조사기 이런 거 가지고 한쪽을 가열시키는 거예요. 이 한쪽을 가열시켜서 얘가 이쪽으로 기울어지는지 아니면은 이쪽으로 기울어지는지를 보는 실험이거든요. 선생님이 여기서 이벤트를 하나 걸 거예요. 자, 가열한 종이봉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쓰고 그 까닭을 설명해 보자 했죠. 뭐 여기서는 이쪽이 상승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이거죠. 어느 쪽이 더 가벼워지는지만 나타내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요. 이 실험은 여기에 따뜻한 모래를 놔두고 이쪽에 차가운 얼음을 놔뒀을 때 그죠? 이거랑 비슷하죠.
이쪽을 따뜻하게 하고 이쪽을 차갑게 하고 가운데다가 뭔가 움직이는데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모기향은 너무 냄새가 독하니까 그 얇은 향 있죠. 얇은 향 같은 걸 하나 세웠어. 그래가지고 얘가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본다. 근데 이거는 한 그래도 10분에서 20분 정도 내비둬야지만 뭔가 일반적인 흐름이 보이겠죠. 옆에서 뭐 바람 불면 안 되고.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요, 과제는 아니고 이벤트예요. 이벤트인데 뭐 걸까? 선생님의 마음에 이것도 또한 9개 반 전체 과제를 선생님 볼 거예요. 전체 과제 중 이건 따로 내시면 돼요. 따로. 어떻게 낼까? 선생님한테. 어떻게 내지? 과제에다가 이벤트 응모 이렇게 해가지고 제목을 그렇게 달아가지고 하나를 같이 더 내세요. 과제를 낼 때. 그래서 9개 반 전체 과제 중에서 선생님 마음에 드는 것들을 보고 선물을 드릴게요. 저번처럼 과자 말고 좀 더 괜찮은 걸로 네. 랜덤 박스 만들어가지고 여러분이 학교 오는 날 뽑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실험을 만들어요. 이 원리를 보여줄 수 있는 실험을 만들고 그 실험을 만들어서 동영상이랑 이 실험의 취지를 알리는 설명. 네. 근데 뭐 이런 거 한다고 집에서 사고치고 그러시지 말고요. 요거 설계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원리까지 설명하는 그 동영상을 만들어서 친구들하고 같이 볼 수 있을 정도로 괜찮게 만든다. 뭐 길진 않아도 돼요. 한 1분도 안 돼도 돼요. 근데 이걸 만들었다. 그러면은 선생님이 이렇게 이벤트 해가지고 네,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만약 지표면의 어느 한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더 가열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공기가 움직이겠죠. 네. 그래서 지표면의 한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더 가열된다면 이란 말은 뭐냐면요. 여기 밑에다가 그 교과서에 필기하세요. 다른 부분보다 더 가열된다면 이란 뜻은 즉 온도 차이가 발생한다면 자, 온도 차이가 발생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면 네. 볼게요. 자, 선생님 그림으로 설명해 줄게요. 여기에 이제 여기서부터 요까지 똑같은 높이에 똑같은 입자의 개수의 공기가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공기가 100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도 100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만 뭐 방금 적외선 조사기 해주는 것처럼 여기만 더 빛이 많이 비추는 곳이었어요. 여기는 뭐 이렇게 나무 그늘이 있다던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이 좀 더 차가웠어. 그러면 이 100개 그러니까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에 있는 이 공기 덩어리들은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치? 온도가 상승한다. 자, 그러면 온도가 상승하면은 이 공기들이 요대로 있냔 말이죠. 아니겠죠. 그래서 전체 만약에 이제 일기압이라는 공기가 100개밖에 안 된다고 쳤을 때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럼 얘가 부피가 쭉 늘어나는 거예요. 물론 옆으로도 늘어나지만 우리가 위로 늘어나는 것만 얘기할게요. 이렇게 공기가 쭉 늘어났어요. 근데 공기의 입자는 몇 개예요? 어차피 100개밖에 안 되죠. 그쵸? 그러면 원래는 얘는 공기가 이렇게 100개면 10칸이 있다고 쳐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림 잘 그린다. 6, 7, 8, 9.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칸이 있는데 이 10칸에서 10개씩 들어있던 공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이쁘게 그려야 되는데. 이 공기들이 만약에 이렇게 되면 20칸으로 넓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 칸의 넓이가 2배가 돼버린 거죠. 이렇게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그 한 칸에 들어가는 공기가 5개밖에 안 되게 되겠죠. 아니 물론 부피로 늘어나니까 더 작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된다 그러면 자 그렇게 된다 그러면요. 우리가 따질 때는요. 여기 밑에 여기 서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 얼만큼 짊어지고 있는지를 따지는 게 아니고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뭘 따지냐면요. 이
그러니까 동일한 높이에서만 따질 거예요. 동일한 높이에서만 따질 거라서 여기에 지금 봐봐요. 잘 봐보면 이 똑같은 높이 있죠. 이 똑같은 높이에 대해서 쭉 옆으로 비교했을 때 여기는 공기가 10개 들어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부풀어 올라가지고 만약에 5개밖에 없다. 그러면은 얘하고 여기하고를 봤을 때 같은 높이에서 비교했을 때요. 이쪽의 기압이 더 작아졌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뭐 1013 헥토파스칼 선이다. 그러면은 얘는 여기가 기압이 더 작아졌기 때문에 1013 헥토파스칼이 안 되겠죠. 이 선이. 그죠? 그래서 이 선은 좀 더 1013 헥토파스칼이 되지 못하고 900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로 올라갈수록 기압이 낮아지니까 만약에 여기에 900선이 있다. 그럼 980, 뭐 아니면 1000 이런 선이 있다. 그러면 이 선하고 여기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동일한 기압선을 그리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쪽은 여기는 지금 만약에 이게 980이라 쳐볼게요. 이게 980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여기는 1013 헥토파스칼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봐봐요. 같은 높이에서 봤을 때 여기가 980선이 여기를 같이 지나잖아요. 자,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A 지점과 B 지점, 여기 지표에 여기 지점을 비교해 봤을 때 여기는 980보다 조금 높을 거고 여기는 1013보다 조금 높은. 그러니까 요 두 지점을 비교했을 때는 여기가 저기압이 돼 버리고 여기가 고기압이 돼 버리는 거예요. 같은 높이에서. 그래서 이 공기들은 너 5개밖에 없냐? 나 10개 있는데 그럼 내가 너한테로 갈게. 이렇게 해서 바람이 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공기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 흐름을 여기서 서 있으면은 얘가 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가 만약에 서쪽이야. 여기가 만약에 서쪽이에요. 여기가 서쪽, 여기가 동쪽. 우리 지도처럼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쪽으로 바람이 가니까 얘가 느끼기에는 서풍이 부는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를 보면은 위쪽에는 지금 어쨌든 똑같은 공기밖에 없었는데 이거 100개밖에 없는데 여기 위에 가면 요쯤 갔을 때 얘는 이제 여기 주변에는 위에 없어. 얘 100개 중에서 10개만 여기 있어요. 근데 얘는 100개 중에서 한 30개가 요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A, B, 여기가 C라 그러고 여기가 D라 그러면 D 지점은 더 많은 공기가 누르고 있죠. 그래서 C 지점보다 D 지점이 더 고기압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더 저기압이 되는 거예요. C하고 D를 같은 높이에서 비교했을 때는. 그래서 어디에서 어디로 새가 여기 날아다니는 만약 새 어떻게 그리지? 나 새를 그려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새를 어떻게 그리지? 물고기가 되는데요. 새는 머리가 있어야지. 날아가는 새는 뒤돌아보지 않는다. 자, 어쨌든 새가 이렇게 있는데 이 새가 느끼기에는 바람이 고에서 저로 움직여야 되니까 이쪽에서 그쪽에서 저쪽으로 움직이는 걸로 보이니까 이 새가 느끼기에는 어떻게 돼요? 네, 동풍이 부는 걸로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표면의 어느 한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더 가열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하면은 이게 사실 이 단원의 뭐 핵심 포인트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이해를 못해도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지만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냐면 이거는 굉장히 궁금한 누군가를 위해서 선생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설명을 해봤어요. 그래서 아주 짧게 그냥 쓰실 분들은 온도 차이가 발생하면 기압 차이가 생기고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공기가 이동한다.
이것이 바람이다. 라고 정리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신 분들은 또 특별히 포스트잇에다가 예쁘게 정리해가지고 붙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바람이 부는 원리는 이제 뭐 방금 이제 얘기했던 거, 지표면이 가열된 지역에서는 주변보다 공기가 가벼워서 상승하고 지표면 기압이 낮아지고, 냉각되는 지역에서는 공기가 수축되어서 하강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사실 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열되는 지역에서는 공기가 상승하고, 그 다음에 냉각되는 지역에서는 공기가 하강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여기가 고기압이 되니까, 일기도에서는 우리 이렇게도 많이 써요. 하이라고 해서. 예, 저기압이 되고, 여기는 로우라고 쓰겠죠. 여기가 고기압, 여기가 저기압이니까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 위에서는 또 아까 봤지만 여기에는 공기가 더 많고 여기는 더 적죠. 내려가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람이 불게 되죠. 상층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이동하는 이거 자체가 뭐냐면 대류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앞전에 배웠던 그 대류. 그래서 이 가열된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냉각된 공기가 이쪽으로 가게 되니까 결국은 이 대류를 통해서 열이 이동하고 평형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한쪽만 막 뜨거웠다가 나중에 되면 저녁이 되면은 좀 비슷하게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지금 공기가 이렇게 대류해가지고 한쪽만 뜨겁지 않고 고루고루 열을 나눠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거를 뭐 직관적으로 이제 바람이어서 잘 이해가 안 된다 이러면은 여기 보세요. 여기가 물이 이렇게 만약에 있잖아요. 딱 여러분이 그냥 봐도 알겠죠. A에 물이 이만큼 차 있고 B에 물이 이만큼 차 있는 U자관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를 만약에 막아놨어. 막아놨다가 우리가 요거를 요 실당하고 이거 딱 뗐어요. 그럼 물이 어디로 갈지 뻔히 아시죠? 어디로 가요? 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A 쪽에서 B 쪽으로 가죠. 그죠? 그러면 여기 있던 물고기가 생각하기에는 여기가 고수압, 여기가 저수압. 그러면 해류는 이쪽으로 흐르네. 해류가 이렇게 흐르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거랑 똑같은 원리로 만들어지는 것이 바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나중에 해수와 해류를 배우게 되면요. 바다에서도 이런 일이 똑같이 생겨요. 바다에 경사가 생긴다. 그러면 왜 우리 전지구적으로 해류가 만들어지잖아요. 그 전지구적으로 만들어지는 해류도 결국 이런 원인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이 높이 차이는 뭐 그런 걸로 만들어지는 거죠. 한쪽으로 계속 바람이 불어. 그러니까 바람이 한쪽으로 계속 불어서 바람이 물을 한쪽으로 계속 쓸어 올려요. 그러면은 이쪽이 높은 쪽이 생기겠죠. 해수면이. 그러면 해수면이 높은 곳과 해수면이 낮은 곳 사이에서는 수압이 달라지는 구간이 생기고 수압이 달라지면은 해수가 흐르게 된다. 이렇게 해서 그 바다에서도 해류가 생기는 겁니다. 아시겠죠? 바람이 부는 거나 물이 흐르는 거나 왜 비슷한 원리냐면 결국 이거는 둘 다 흐를 유자 써서 유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의 세 가지 상태를 고체, 액체, 기체라고 하지만 요거 두 개의 그 공통점은 이거죠. 유체. 고체가 할 수 없는 거, 흐를 수 있는 거,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 움직일 수 있는 얘네들은 그러니까 압력 차이가 생길 수 있고 내부에서 압력 차이가 생긴 것에 의해서 그 움직임에 의해서 고에서 저로 움직임이 발생한다라는 거, 기압차에 의해서 수압차에 의해서 얘네가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 요번 단원의 내용입니다. 자, 해류풍 갈게요. 자, 해류풍은요, 해안 지역에서 하루를 주기로, 이건 책에도 나와 있죠. 하루를 주기로 풍향이 반대로 바뀌는 거. 이걸 해류풍이라고 하고요. 그림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봐봐요. 여러분은 이걸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름이 해풍이면요, 바람은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죠. 자, 봐봐요. 풍이라는 말은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 내 마음 갈 때와 같고 내 마음 바람과 같고 바람이 어디로 갈지 모르죠.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는 알아요.
그쵸?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데 나를 스쳐간 이 바람이 이렇게 돌 건지 이렇게 뭐 위로 올라갈 건지 다시 백할 건지 이건 몰라요. 그죠? 그치만 이 바람이 여기 이 점으로부터 왔다는 건 알죠. 이쪽 방향에서 왔다는 건 알죠. 그렇기 때문에 바람의 이름을 붙일 때는 오는 방향, 온 방향의 이름을 붙인다. 이게 큰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보통 이렇게 서풍 이러면 서쪽에서 불어온 건지 서쪽으로 불어간다는 건지 모르겠죠. 헷갈리죠. 완전 반대인데. 그쵸?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는 알지만 바람이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는데 이름을 어떻게 붙이냐고요. 어디로 갈 건지에 대해서는 이름을 못 붙이신다고요. 그러니까 바람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기준으로 이름을 붙여요. 그러니까 해풍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건 바다로부터 오는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 공부했던 것 중에서 바람은 자, 이 원칙이요. 바람의 이름은 필기할까요? 필기하세요. 네, 바람 about 바람에 대하여. 자, 바람의 이름은 불어온 곳을 따서 짓는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아, 잘 그려야 되는데. 여기 독도 있고, 여기 제주도 있고, 나 여기 거제도에서 태어났고, 여기 울릉도 있고. 자, 그러면 예, 대마도 있고, 네, 대마도에서 최익현 그 의병이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가언이가 방금 숙제하고 있어가지고 포천에서 태어났대요. 그 어쨌든 이쪽을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북한이니까 북, 남, 여기가 동해, 여기가 서잖아요. 그러면 바람의 이름은 불어온 곳을 따서 짓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편, 서, 풍 지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중위도 지역이 편서풍지대인데 편서풍지대 편은 약간 뭐 휘어졌다는 뜻이고요. 서풍지대에 산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서풍지대에 살고 있는데 어느 쪽에서 불어온다는 얘기예요. 서쪽으로 불어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서쪽에서 불어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어떻게 된다? 이 바람을 맞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린 편서풍지대에 살고 있고 이쪽에서 오는 바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제 고비 사막이나 이런 데서 오는 황사 이런 게 있었죠. 근데 지금은 이 황사 플러스 어떻게 돼요? 중국발 이거 중국과의 갈등을 조장하는 건가? 미세먼지.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잖아요. 중국발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이 이쪽으로부터 계속 우리나라로 유입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레타 툰베리가 말이에요. 전 세계에서 전 세계적으로 같이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지구는 하나의 계를 이루고 있죠. 시스템을 지구계, 얼 시스템이잖아요. 그죠? 이걸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독야청청 깨끗하게 산다고 해도 옆에 나라들과 함께 협동하지 않으면 여기 일본에서는 원자 여력발전소 폐수 내보내고 얘네들은 여기서 미세먼지 내보내고 공장 굴뚝 오염수 다 내보내고 막 이렇게 되면요. 우린 여기 둘러싸인 우리는 살기가 참 어렵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바람의 이름은 불어온 곳에 따라서 짓고요. 우리는 편서풍지대에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해풍은 바다에서 육지로 육풍은 반대로 육지에서 바다로 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다시 어디에서 어디로 불어가는지는 또 정해져 있죠. 무조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분다. 그러니까 이름 지어진 쪽이 고기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고, 여기는 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밤에는 육풍이 분다 이랬으니까 육지가 고, 여기가 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리를 알면요.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원리를 모르면 과학이 외우는 과목이 돼버리거든요. 자, 낮에는 육지가 바다보다 빨리 가열되므로 이것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그 5번 열로 갈게요.
낮에는 육지가 바다보다 빨리 가열되므로 이거 그냥 저기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스팔트하고 아스팔트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름에. 아스팔트가 있고 옆에 만약에 수영장이 있어요. 수영장 물이 있다. 그러면 자, 해가 쨍쨍 내리쬐고 있어요. 여기 아스팔트야. 지글지글. 우리 그냥 생각해봐도 알겠죠? 아스팔트 지글지글해요. 그죠? 근데 물은 어때요? 물은 햇빛이 아무리 쬐도 약간 위에만 미지근해지지 밑에까지 막 빨리 뜨거워지지 않죠. 그리고 빨리 식지도 않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낮 동안에 해가 비치면요. 해가 비치는 동안에는 육지가 펄펄 끓어요. 먼저. 그래서 여기가 저기압이 되고 밤이 되면요. 육지는 또 빨리 식어요. 그래서 여기가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 온도가 높아진다고? 아니. 그러니까 밤이 됐을 때는 육지가 바다보다 빨리 낮아져. 빨리 냉각되죠. 빨리 식지. 여기는 빨리 뜨거워졌다가 바다 육지의 특징은 빨리 뜨거워지고 빨리 식는다. 그러면 이제 바다는 상대적으로 가만히 있는데도 얘가 빨리 뜨거워져서 얘보다 뜨거워지니까 여기가 저기압이 되고 밤이 됐을 때는 얘가 빨리 식어버려서 얘가 온도가 별로 안 내려가니까 이쪽이 확 식어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여기가 낮에는 막 30도씨였어. 근데 밤 되니까 갑자기 15도가 돼버렸어요. 근데 여기는 낮에도 25도, 뭐 밤에도 한 23도 이렇게 있으면은 이 둘의 차이보다 그죠? 이런 느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땅이 스스로 막 많이 올라갔다가 온도가 많이 내려가서 해륙풍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해륙풍이 만들어지는 거는 낮과 밤에 따라 달라질 거니까 그 풍향이 반대 방향으로 바뀌겠죠. 근데 이제 하루를 주기로 한다는 거죠. 근데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해륙풍이 강하게 부는 날은 어떤 날이겠어요? 자, 질문 6번. 여기 질문. 해륙풍이 강한 날은 맑은 날일까? 흐린 날일까? 요거까지 답 적어가지고 네 필기를 내시면 되겠습니다. 아 예쁘게 적어주려고 되게 그랬는데 그렇게 잘 안 되네요. 자 계절풍은 이제 말 그대로 계절에 따라서 부는 바람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똑같아요. 이제 사이즈가 바뀌었는데 대륙과 해양 사이 아까는 육지와 바다 사이였죠. 그건 이제 작은 범위에서였고 이건 큰 범위에서 대륙과 해양 사이에 1년을 주기로 풍향이 바뀌어 부는 바람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그 남동 계절풍이라고 하면 남동 쪽에서 불어오는 거겠죠. 남동풍, 남동 계절풍은 그럼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봤을 때 남동 계절풍이라 하면 이쪽 일본 저 밑에서 이쪽 일본 말고요. 이쪽 북태평양에서 불어 올라오는 바람이죠. 육지 쪽으로. 그럼 이거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해풍 느낌이죠. 해풍. 해풍의 그 큰 사이즈, 빅 사이즈 버전인데 이쪽에서부터 이쪽으로 바람이 불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름은 내내 더울 거 아니에요. 여름에 내내 더우니까 이쪽이 평균적으로 안 뜨겁고 이쪽이 평균적으로 좀 더 뜨겁다.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는 근데 사실 뭐 좀 그렇지만 여기에는 고기압, 여기는 저기압이 늘상 있게 되고 그래서 바람이 이쪽으로 불게 되는 거죠. 근데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선생님 그러면요 여기서 해륙풍이 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겨서 해륙풍이 불면 얘는 이쪽 바람이고요. 얘는 이쪽 바람이고요. 이게 말이 돼요? 이럴 수도 있죠. 얘는 이쪽으로 부는데요. 얘는 이쪽으로 부는데요. 우리나라는 또 편서풍지대라면서요.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바람을 이야기할 때는요. 이 전체 사이즈를 두고 계절풍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곳이 있고 강하게 받는 때가 있고 그 다음에 그날의 바람 해륙풍의 영향을 더 받을 때도 있고요. 아니면은 국지적으로 그 지역에만 뭐 돌풍이 생기는 날도 있고요. 그리고 편서풍의 영향이 더 강해서 황사가 막 올 때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래서 여름 되면 황사 별로 없죠. 남동 계절풍이 이제 배경으로 깔리는 거거든요. 약간 계절풍은 약간 배경음악, 편서풍도 배경음악 그 사이에서 날씨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바람장미라는 게 있거든요. 바람장미라는 게 있어가지고 어떤 지역에 대해서 뭐 이쪽으로 바람이 이만큼, 이쪽으로 이만큼, 이쪽으로 이만큼, 이쪽으로는 요만큼 이렇게 하면
아, 이쪽에 주된 바람은 이 바람이구나. 이런 식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어떻게 다 똑같이 그럴 수가 있어요. 평균된 값 혹은 뭐 주된 바람 이런 거를 이렇게 그어보다 보면 이 방향대로 그어보다 보면 이게 장미꽃 모양이라 그래서 바람장미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절풍은 1년을 주기로 여름에는 바닷바람, 겨울에는 육지바람. 근데 육지가 엄청 냉각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오는 거는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으로 오는 거거든요. 엄청 차가워져서 냉각됐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는 거라서 추워요. 추움. 아주 추움. 그리고 이제 남동계절풍은 여기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오니까 덥고 바다바람이니까 습하겠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계절풍이고요. 어떡하지? 엄청 빨리 하려고 그랬는데. 자, 수평 방향으로 이동하는 공기의 흐름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바람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해륙풍과 계절풍의 공통점. 공통점은 기온 차이로 인한 기압 차이로 바람이 부는 거죠. 공통점. 온도 차이로 인한 물론 이 온도 차이는 이들의 그 지표의 성질, 물의 성질인 그걸 비열이라고 하는데 비열에 의한 그러니까 빨리 온도가 올라가고 혹은 늦게 온도가 올라가고 이거 차이, 온도 차이로 인한 기압차. 그다음에 차이점은 뭐겠어요? 주기가 다르죠. 해륙풍은 하루, 계절풍은 1년. 자, 해풍이 불 때 바다 육지에서 토리첼리의 기압 실험을 한다. 자, 해풍이 분다고 했죠. 그러면은 여기가 육지다. 육지고 여기가 바다다. 그러면 바다와 육지에서 토리첼리의 기압 실험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수은주가 얼만지, 여기에 수은주가 얼만지. 그러면 자, 해풍이 분다고 했으니까 해풍이 부는 거는 여기가 무조건 고기압이죠.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가야 되죠. 여기가 고, 여기가 저니까 그 우리 토리첼리 기압 실험에서 토리첼리가 760 밀리밀리 HG 이게 바로 기압의 단위로 쓰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는 이 기압 기둥, 그러니까 76cm인 그 기둥 자체가 만약에 높아진다면 기압이 더 높아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토리첼리의 수은 기둥의 높이와 기압은 비례관계니까 여기가 더 높겠네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760mm였어. 그러면 얘는 뭐 800mm야.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바다가 더 고기압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엄마야 38분이다. 선생님이 있잖아. 원래는 노트까지 하려고 그랬거든요.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